저는 이번 신체 손해사정사 제44회에 합격하게 된 박창범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50세이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보험 영업을 한 15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손해사정사분들을 접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보험 영업을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상 쪽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분들과 손해사정사분들을 매칭해 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자연스럽게 손해사정사분들을 접하다 보니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동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체 손해사정사를 하고 싶다, 시험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제가 3년 만에 보여줘서 저희 아내에게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 기간은 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3년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운 좋게 1차를 합격했었고요. 19년도, 20년도에 2차를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1차, 2차 동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2019년도에는 제가 있는 학원 중에서 가장 저렴한 학원을 좀 선택했었습니다. 가장 실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1차는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만 2차는 이 준비되지 않은 자의 무대는 공포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밤새 잠을 한숨 못 자고 시험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도 제가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서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학원을 제가 선택해서 그 과정을 수료하고 했었는데 유해생들의 가장 큰 이 실수를 제가 또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만 준비하면 된다는 안일함이 빠져가지고 시험 준비 기간이 아주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개월 정도 전업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1차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를 준비했었습니다. 이 한 달 반 정도는 하루에 4시간 정도는 1차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2차 공부를 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두고부터는 이제 1차만 전업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보험계약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을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보험업법은 단순 암기가 많은 과목이라서 제가 좀 최종으로 미뤄가지고 마지막에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2주 정도, 거의 한 열흘 정도는 제가 기출 문제만 풀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7개년 기출 문제를 거의 반복하면서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높여서 시험 명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년 정도를 수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교재 정독을 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의 10회 이상의 교재를 정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2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쳐본 결과 2019년도, 2021년도의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 선발 인원 이하로 이제 꽈락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상향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본인에게도 어렵게 느껴지면은 모든 다른 분들도 어렵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시험 발표가 아니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2차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교재 정독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회독 이상 이 정독을 통한 다독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인강을 배제한 제가 교재 정독만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초적인 걸 이해를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모의고사 때 이 한국금융보험교육원의 이 배민용 원장님의 이제 첨삭 그리고 이윤석 교수님의 첨삭을 통해서 많이 이 배움을 얻었었고요. 합격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 정독을 하시면은 가장 힘든 부분이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점차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한 5일 정도, 한 과목에 5일 정도 이상 걸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험 막바지쯤 되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 정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도 교재를 10회독 이상 정독했습니다.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이 양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많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재 정독을 통해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아시는 문제는 바로바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조금 헷갈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습지를 통해서 한번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고 답안지에 옮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저도 시험장에서 한 5장 정도로 이제 작성을 했었는데요. 모르는 문제를 바로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 답안지가 좀 지저분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2줄 긋고 다시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작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책임건재 과목에서는 저는 교재 정독을 통한 기출문제 풀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좀 예상을 빗나가서 이 사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당황을 했던 과목 중에 한 과목입니다. 제일 제가 자신 있었던 과목이었는데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한국금융보험교육원을 통해서 배민용 원장님께 첨삭을 받기 전까지는 솔직히 좀 이 실력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보상 방식도 같은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런 차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기초 기본을 다지게 되었고 자신감 있는 과목 중에 한 과목이었습니다. 네,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말씀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표준 약관, 그리고 후유장애 파트, 그리고 실손보험 파트를 가장 중점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과목이 암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암이라든지 면부책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던 과목 중에 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윤석 교수님의 암기법을 통해서 50세인 저도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윤석 교수님은 제3보험에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은 모든 수험생들이 공이 느끼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가장 난해한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교재 정독을 통해서 기출문제 풀이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약간을 좀 느껴봤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배민용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관을 모르고 시험을 치러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약관을 봤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약관을 먼저 선행을 해서 보지 못했다는 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첨삭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네, 종합해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험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렵게 느끼면 다른 분들 또한 어렵게 느낄 겁니다. 제가 시험을 3번 거치는 동안 2019년, 2021년 같은 경우에 의학이론이라는 과목에서 과락을 면한 분이 최저 선발 인원 미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 상향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비추어 볼 때 포기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은 점수 상향을 주시더라도 결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신 시험장에서
공부하신 만큼 노력을 하시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올해 전업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한 7개월 가량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는 공부 양과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급한 일, 중요한 일 빼고는 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하 8시간 이상을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10시간은 될 수 있으면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10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틈틈이 매일 운동을 꼭 했습니다.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시험 막바지 1개월 좀 놔두고는 그때부터 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 이상은 꼭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험 막바지쯤 오면은 수험생분들 모두 공이 느끼실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자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7시간 이상은 늦게 자더라도 꼭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피로가 덜하고 공부하는 데 좀 지장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슬럼프 극복 방법은 이 장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이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칠 때마다 저는 좀 더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건강 관리, 체력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집중이 안 되고 힘들고 무너질 때는 가까운 지인들과 술도 한잔 하면서 이 시험을 좀 떠나서 하루 정도는 일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국보험금융교육원을 선택한 이유는 2년 정도 준비하면서 타학원 2곳을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이 거의가 교재를 그냥 한번 되풀이해주는 정도의 내용이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망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민영 원장님의 약술집, 그리고 이현숙 교수님의 암기법, 그리고 낭만닥터로 활동하신 구자은 교수님의 이 첨삭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국금융보험교육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 중심의 강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간 이 공부를 해왔던 게 무색하게 기초 기본을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백민영 원장님의 첨삭을 통해서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까지 제대로 첨삭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현숙 교수님을 통해서 2년 동안 제가 제대로 못 외웠던 부분들, 암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암기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암기를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자은 교수님의 모의고사 거의 기출이 한 50%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이해 중심의 교육,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았던 점인데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일찍 한국보험교육원을 만났더라면은 합격이 좀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해 중심의 교육과 그리고 약관 중심의 풀이를 통해서 제가 기초 기본을 다지게 되고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보험교육원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열정과 심플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배민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2과목을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 2과목 이 모의고사 때 모든 사례와 약수를 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공부하는데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 열정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현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이 실손보험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건강원에 질의하면서 약관과 이 내용을 다룬 부분들을 다 질의를 통해서 알아서 저에게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심플함이라고 하면은 타학원 제가 그 강의를 들었을 때 모 교수님들은 약관은 이렇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이렇고 그리고 시험지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조금 힘든 교육 방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약관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정말 심플하게 교육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고 풀어 주신 분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이라고 하면은 열정과 심플함이 떠오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분들이 공유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강의를 찾아가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학원을 선택했다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껴야 될 부분들은 본인하고 맞고 그리고 얼마나 이 설명을 잘 해주는지 이해도가 좀 빨리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금융보험교육원에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치 시험 막바지에는 이 여러 학원들의 모의고사를 다 종합해서 봤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답안이라든지 물론 시험 내용 문제, 모의고사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만 답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비교해 보면은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의 이 기출되는 부분들의 적중률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배민영 원장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두 과목을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기초 기본 그리고 약관 그리고 판례 등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5회 정도의 모의고사였는데 이 모든 사례 그리고 약술도 많은 회차보다 많이 담아주셔서 정말 그 열정에 대해서 저는 많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특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험 치기 한 2달 전부터는 손금차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배민영 원장님의 약술집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비매품이라서 잘 구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아쉬운 점입니다만 그런 약술집을 편찬하실 만큼의 열정 그리고 이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이 해설 그리고 강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윤석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실무를 통해서 그리고 이 겪으신 모든 경험들을 이 사례 그리고 저희 문제에 녹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구자웅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아재 같은 이 나이에는 참 어울리는 강의였습니다. 목소리 톤도 좀 안정적이셨고 그리고 특장점은 이번 시험에 구자웅 교수님께서 출제해 주신 모의고사가 거의 50% 정도는 출제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합격 소감은 50세라는 작지 않은 나이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격 발표까지 정말 만감이 많이 교차했었습니다. 이 어떤 날은 배민영 원장님 말씀 맞다나 내가 떨어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합격하겠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어떤 날은 이 실수한 문제들이 생각날 때에는 이 문제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합격 소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 합격 후에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수험생과 합격생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수험 공부할 때보다 그 느껴지는 이 업에 대한 이 접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합격생과의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합격생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면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험 기간도 생각보다 길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또한 엄청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면은 여러분이 노력한 이 것만큼 결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금융보험교육원을 만약에 선택하신다면은 여러분의 합격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